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작년 10월에 인천 계양 A2, A3 블록 본청약을 했지만 그건 사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년 7월에 첫 사전 청약을 시작했는데요. 1차에서 7차까지 또 뉴홈 1차에서 4차까지 사전 청약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했어요. 24년에 입주한다, 25년에 입주한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결국은 25년에 첫 본청약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첫 분양은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홍보에 도움도 되고 생색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분양은 무조건 가장 좋은 단지를 분양해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공공분양으로 나온 창릉 신도시 S5, S6 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온 A4 블록 세 단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주의해야 할 점도 너무 많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민간 분양에 익숙해져 있어서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전혀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민간 분양과 조건부터 당첨 비율, 당첨자 선정 방식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뽀개기 링크를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만들었지만 유튜브에서 이 영상보다 잘 설명한 거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댓글로 꼭 링크 남겨주세요. 사업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규모는 S5, 6블록은 지하 2층부터 15층, 20층까지 총 10개 동, A4 블록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15개 동입니다. 공급 물량은 S5 블록 총 759세대 중 특별공급 95세대, 일반 공급 31세대로 126세대, S6 블록 총 430세대 중 특별공급 59세대, 일반 공급 20세대, 이번 공급 물량은 79세대, S4 블록 총 900세대 중 186세대에 분양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적죠. 이미 사전 청약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물량이 많네요. 입주 예정 시기는 27년 12월부터 28년 1월입니다. 공급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S5, 6 블록을 보면 타입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는 한데 S5 블록은 51, 59, 74, 84 4개 타입, S6 블록은 59, 74 2개 타입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따 요점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S5, 6 블록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이 6개 타입 중 한 타입만 청약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 물량인데요. 타입별 물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이 가장 물량이 많아요. 제가 영상 후반에 각 타입별 물량과 일반 공급 물량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민간 분양 소득 구간별 물량보다 더 중요할 듯해요. 신혼희망타운 A4 블록 역시 타입을 선택할 수 없고 5타입 하나에만 넣을 수 있어요. 이번 공급 물량은 186세대인데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모두 사전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이나 포기 물량이 있으면 이번 본청약에 전가됩니다. 입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시의 입지 분석은 사실 1시간도 모자르지만 최대한 짧게 흥미롭게 엑기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특히 일산의 위상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기사는 약 28년 전인 1998년 9월 8일 아파트 시세를 나타낸 기사입니다. 흥미로운 거 투성이지만 오늘은 이것만 볼게요. 자, 고양시 마두동의 강촌 우방 32평이 1억 7,800만원, 서초구 반포동의 미도아파트 34평이 1억 8천만원으로 거의 똑같은 시세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산의 위상은 정말 엄청났어요.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살고 누가 복잡한 강남에 사냐, 쾌적한 일산 신도시에서 살아야지, 이런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약 3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이리 잘 아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일산 대화동에 3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거의 25년을 그때 강남으로 이사갈 걸 후회하고 계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28년 전에 똑같았던 가격이 지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실에서 두 단지를 비교해보면 그래프만 봐도 엄청나죠.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반포 미도 1차는 28억 5천만원, 강촌마을 우방은 6억 5,700만원, 1억 8천만원으로 같았던 시세가 28년 만에 약 22억 차이가 납니다.
참 씁쓸하네요. 이렇게 일산의 위상이 떨어진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아파트들이 생겼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고양시 주변에 파주, 양주, 은평구, 마포, 마곡, 김포, 인천 등 일산 1기 신도시 이후로 너무나 많은 베드타운이 생겼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고양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택지지구가 생겼어요. 1기 신도시 주변에 대화, 가좌, 덕이, 탄현, 중산, 중동, 식사, 장항지구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흥, 삼송, 지축, 창릉 신도시까지 정말 끝없이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경쟁 상대가 많으니 당연히 대장만 살아남을 겁니다. 고양시에서 그 대장 입지가 바로 창릉 신도시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 단일 상품으로는 킨텍스역의 윈시티가 1등일 수 있으나 입지는 창릉 신도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볼게요. 지금 표시된 곳이 S6 블록, 여기가 S5, 그 옆이 A4 블록입니다. 세 단지가 붙어 있어서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GTX A 노선 창릉역과 가까운 A4 블록 입지가 가장 좋네요. 택지지구의 인프라는 뭐 끝장납니다. 주변에 초중고 다 있고요. 공원 너무 좋고 더할 나위 없습니다. 물론 입주 후 몇 년간은 계속 공사 중일 거예요. 그리고 창릉 신도시의 꽃 바로 GTX A 창릉역, 아직 정차하지 않지만 입주하면 바로 탑승 가능합니다. 500m 떨어진 창릉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0분 이내, 삼성역까지 2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정말 혁명이죠. 그 밖에도 창릉역에는 서부선의 연장선인 고양 은평선도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정말 좋지만 굳이 입 아프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딱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스타필드까지 자차로 약 10분, 이케아까지는 자차로 약 2분 소요. 입지 분석 끝! 단지 배치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S5, 6 블록, A4 블록 조감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2028년에 입주하는 단지의 조감도 같지 않고 뭔가 2000년대 초반 아파트 단지의 조감도 같지 않은가요? 세련미, 특색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시대를 후퇴하는 조감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싸게 만들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지상에 주차장 없는 걸로 만족해 보자고요. 여기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고퀄이 된다면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질 테고 그러면 또 싫어하실 거잖아요. 평면도를 볼 건데요.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을게요.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S6 블럭의 74 B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타입이 포베이 판상형이에요. 심지어 S5 블럭의 51 A타입도 포베이 판상형이에요. 물론 아주 아기자기할 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평면도는 정말 너무너무 잘 빠졌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평면도는 분양가가 23억인 레미안 원페를라 84 타입 평면도입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엄청나죠. 택지지구의 평면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눈에 보기 편하게 표를 가공했어요. 먼저 각 타입별 공급 세대 수를 보면 정말 얼마 없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74, 84 타입은 물량이 20세대가 넘는 타입이 없어요. 51, 59 타입 물량이 약 50세대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부족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중 포기자나 부적격자가 본 청약 일반 공급에 추가된다고 해도 정말 부족한 물량이에요. 분양가를 보면 최저층과 최고층이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당연히 고층에 당첨되는 게 좋겠죠. 최고 분양가 플러스 발코니 확장비 플러스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더한 최종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S5 블록부터 보면 51제곱미터 약 4억 9천2백만 원, 59제곱미터 약 5억 6천8백만 원, 74제곱미터 약 6억 9천5백만 원, 84제곱미터 약 7억 9천만 원. S6 블록은 59제곱미터 약 5억 8천6백만 원, 84제곱미터 약 7억 2천8백만 원, A4 블록은 55제곱미터 약 5억 6천7백만 원입니다. 분양가 어떠신가요? 분양가 얘기는 바로 다음에 주변 시세 비교할 때 지도와 함께 얘기 더 해볼게요.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공공분양과 신이타가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신이타는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계약금 10%는 분양가 10% 플러스 발악비 계약금 100만 원, 추가 옵션비 10%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일에 납부해야 해요. 이제 이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는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5, S6, A4 블록 분양가를 지도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좀 더 보기 편하시죠?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걸리는 게 몇 개 보입니다. S5보다 S6 블록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비싸네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대 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혼희망 타운 55제곱미터가 공공분양 59제곱미터와 거의 비슷한 분양가예요. 이건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 단지 중 입지가 가장 좋아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신혼희망 타운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도 차익의 10%에서 50%를 토해내야 하는데 분양가가 이러면 많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분양 물량은 또 신혼희망 타운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은 어느 타입에 어떻게 넣으실 겁니까?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할 듯 하네요. 세 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부적격 맞지 않으려면 영리하게 넣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영상 후반에 다뤄드릴게요. 자, 창릉 신도시 첫 본청약의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입지가 더 좋던 안 좋던 무조건 이 분양가보다 비싸게 분양될 거예요. 주변 시세는 바로 윗단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이렇게 세 단지가 있는데요. 올해 각각 9년, 13년, 8년 차가 된 단지들입니다. 아쉽게도 59제곱미터는 없지만 74, 84제곱미터 시세를 봐볼게요. 아실에서 세 단지 가격 추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S5 블록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원흥 동일 스위트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준공되면 10년 차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1억 원이나 더 저렴하게 분양가가 측정됐어요. 74제곱미터 시세를 보면 S5 블록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세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마 이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면 그냥 안 넣으시면 됩니다. 추후 28년에 입주하고 GTX A 노선의 파급력을 사람들이 알 시점에는 10억 원은 거뜬히 넘을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공분양 신혼희망 타운 뽀개기 영상 반드시 시청하셔야 해요. 신혼희망 타운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이상이어야 기본 조건이 됩니다. 공공분양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일반 공급에서 우선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12회 납입 이상이어야 기본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이상, 일반 공급에서 추천 공급은 가입만 하면 조건됩니다. 당첨된다면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공공분양 같은 경우 분양권 거래는 안 되지만 전세 세팅도 가능합니다. 신혼희망 타운은 당연히 실거주해야 해요. 이번 청약은 모두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신혼희망 타운 모두 당첨자를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 50%로 선정합니다. 다전여 가구 특별공급만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50%, 수도권 50%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청약 일정을 보면 사전 청약 당첨자는 2월 17일에서 18일까지 접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2월 19일 수요일, 일반 공급은 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진행하고 신혼희망 타운은 19일에서 21일 3일 동안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모두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는 중복 청약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딱 정리해 드릴게요.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특별공급, 일반공급 한 번씩 넣을 수도 있고 부부 중 한 명은 공공분양, 한 명은 신혼희망 타운에 넣을 수도 있고 부부 둘 다 신혼희망 타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라면 공공분양에는 특별공급 한 명만, 일반공급은 두 명 모두 넣어도 됩니다. 신혼희망 타운은 한 명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 타운에 넣을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에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각 유형별 물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충격받지 마세요.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이번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추첨이 있는데요. 추첨 공급 물량은 전체 통틀어서 일반공급의 달랑 두세 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본인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타입에 넣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공공분양 신혼희망 타운 설명
설명 영상 꼭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봐볼게요. 먼저 공공분양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공의 물량은 이렇게 되는데 해당 지역 50%, 수도권 50%로 물량이 나뉘죠. 지역으로 나누고 우선 공급 90%, 추첨 공급 10%로 나누는데 우선 공급에서 물량 끝납니다. 물량 정말 너무 적죠. 우선 공급은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85점 이상 가능성 있을 듯해요.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지역으로 나누고 우선 공급 70%, 일반 공급 20%, 추첨 공급 10%로 나눠야 해요. 안타깝게도 추첨으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 추첨 공급은 물량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선 공급도 물량 한 세대, 두 세대로 경쟁해야 해요. 어이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당첨 확률 정말 난이도 헬이네요.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 많은 사람이 몰릴 듯합니다. 다음은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당첨자를 일반 공급과 똑같이 나비백으로 하는데 2,500만 원 넘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신생아 특별 공급이 물량이 가장 많네요. 10점 만점에 10점이라면 도전해 볼 만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공급입니다. 타입별 물량 어이없죠. 나비백 커트라인 2,500만 원은 가볍게 넘길 것 같은 생각입니다. 2순위까지 기회가 있는 추천 공급 물량은 S6 블럭 5구 타입의 달랑 두 세대 있습니다. 어이없죠. 마지막으로 그나마 물량이 있는 신혼희망 타운입니다. 참, 이 물량도 많은 게 아닌데 공급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많아 보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솔직히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진짜 욕을 100번 할 정도로 적어요.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정부는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어요. 솔까 당첨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3기 신도시 단지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특공에서 본인의 점수가 낮다면 어떻게든 고가점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물량이 적으면 어차피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을 한 단지가 많긴 한데 사전 청약을 하지 않은 단지도 1, 2년 후에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돈 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돈 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